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혹자는 월요일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또 월요일이다 라고 하면서 힘차게 한 주를 열어제칠 그럴 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참 주말도 많이 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제가 기온을 봤더니만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름 하장군도 입추, 말복을 지나면서 서서히 이 역사의 뒤안간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새롭게 정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올 건데 이번 가을에는 정말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높이 어떻게 보면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 멸콩TV도 30만을 넘어서 정말 우리 회원님들 말씀처럼 50만, 100만을 가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월요일의 남자 이영풍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쉬셨어요? 네. 어떻게 서울에 계셨어요? 아니면 고향 거의 부산 갔다 왔어요?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방콕 가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지난번 8월 15일 또 우리 유경수 여사 50주기 추모 기념회 사회 보셨는데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죠.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서울 로망스 오케스트라 연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신 분들 말씀도 너무 좋았고 사실 멸콩TV 뭐 이렇게 후원해서 그 연주회가 열렸는데 그런 연주회는 제가 처음 경험을 했는데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동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동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우리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사회를 맡으신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괜찮았습니까? 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와주시고 평소 때 우리 주요 채팅창을 통해서 만났던 분들 직접 찾아뵙고 같이 인사드리고 사진 찍고 하니까 저 또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29만 명 다 돼가고 있고 30만 명 우리 훌쩍 넘을 수 있도록 9월 달부터는 30만 명 시대에 저희가 또 멸콩TV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멸콩TV 딱 들어서면은 우리 회원 모집하는 거 봤죠? 한 달 회원이 있고 또 멸콩TV 회원이 있습니다. 한번 가입해 주시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멸콩TV가 더욱 발전하고 더 좋은 콘텐츠로 더 좋은 패널 모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좀 전에도 또 저희 가입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멸콩TV 월요일 순서 우리 이영풍 기자님의 이야기 보따리 한번 푸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남의 집 잔치이긴 합니다만 이재명이 또 됐습니다. 또 대명, 확대명, 9대명 했는데 90%가 이재명이다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85%였는데 참네 정말 제외 국민 투표 이재명이 99.18% 1위. 이거 거의 뭐 이재명 깜빵 갈 확률이 아닌가 이런 댓글을 이게 제외 국민 투표율은요. 사실은 이거 좀 동원됐다는 느낌이 강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저도 영국 있을 때 뭐 미국 계셔보셨지만은 제외 국민들이 특정 당 대표 뽑는데 이렇게 투표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최종 합계가 725표잖아요. 네네. 이 말은 뭐 이렇게 조직을 가동해서 거의 99% 맞추자 이런 어떤 그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거의 한 3주 가까이 전국 순회하면서 국민의힘 그 7.23 전당대회에 의해 민주당은 7월 말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올림픽 기간 동안에서 올림픽이 워낙 선전하다 보니까 민주당 이 전당대회 사실은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체적인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소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데 국가 예산을 쓴다.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다. 상당히 이건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재명 당대표 하려고 미리 다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말 옥신각신하면서 많은 이슈 파이팅을 했지만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니까 뭐 어차피 이재명이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수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넣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냥 그 휴대폰으로 그냥 투표하고 치워버리지. 이런 전당대회를 왜 하나?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투표율 보세요. 득표율. 최종 전국 다 합쳐서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85%. 서울만 92%. 네네. 이게 뭡니까 이거. 김두관 후보는 다 해봤자 12%. 뭐 이런 거는 너무나도 이게 뻔한 다 짜놓고 하는 각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데 너무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런 전당대회는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북한의 공산당 회의 보는 그런 느낌. 앉아가지고 우리야 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 뭐 보평직비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만 북한은 창반 딱 하면서 당원증 척 드는 거의 그 정도 아닙니까? 이거 뭐 그런 이제 100% 투표율에 100% 득표율 이런 건 이제 비밀 경찰이 미리 작업을 하죠. 그래서 동무들 날래 하라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빨간 노동당증 들고 하는 건데 거의 거기 유사한 거고요. 결국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그 투표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일당 독재가 제도화되었다. 체제 정비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위험한 어떤 반증이다. 이 위험한 지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비유를 하기를 식사하러 가면은 거기에 밥 먹으러 가지 반찬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밥이 어떻게 보면 당 대표 선거라고 할 수가 있고 밥 먹으러 가면은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에서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건데 사실상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라고 합니다만 A 코스로 딱 정해놓고 결국 반찬 중에 깍두기가 맛있다, 뭐 김치가 맛있다 이런 형국 아니었습니까? 당 대표 선거에는 별 관심도 없고 결국은 그 최고위원 경선에 있어가지고 뭐 김민석이 1등이니 전현희가 2등이니 또 거기다가 정봉주가 되느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서 도토리 키재기 경쟁을 했는데 최고위원 1등이 갑자기 4등 하던 김민석이가 1등이 됐고 저 뒤에 될까 말까 6등 하고 있던 전현희가 갑자기 2등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정봉주 후보가 아주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뭐 파리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심하게 공격했더니 개딸 세력이 덕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은 6등으로 떨어뜨려버렸잖아요. 아하. 그리고 좀 저조했던 김민석 후보 이재명 TV로 불러서 사인을 줬죠. 그러니까 갑자기 1등으로 올라가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전현희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전현희 후보는 원래 이현주 후보하고 완전히 막상막하로 누가 5등 하느냐 누가 6등 하느냐 누가 떨어지느냐 누가 붙느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5등까지가 최고위원이 들어가니까 카트라인에 걸릴까 할까 이게죠. 딸랑딸랑 했거든요. 이 턱걸이. 그런데 갑자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살인자 이런 막말을 하면서 갑자기 2등으로 올라가 버리는 아이고야. 이런 이변을 속출하고 야. 그러니까 정봉주가 6위로 떨어지니까 이현주는 자동으로 5등으로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김민석 이현주는 이재명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예. 그죠? 그래서 저 당선권으로 들어간 것이고 뭐 김병주도 마찬가지고 정봉주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전현희는 살인자라는 어떤 막말을 하면서 올라서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자기 이제 집행부에서 구성할 최고위원들이라는 사람이 몇몇이 결국은 이재명에게 충성맹세했거나 또는 막말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뻔한 거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 그렇습니다. 결국 정봉주가 사실 뭐 저도 방송도 참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참 좀 황당한데요.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
사실 그 말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이게 그 어제 뭐 이렇게 그 서울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 뭐 앞에서 하는데 뭐 연설하는데도 새끼 난리 났습니다. 난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전체적으로 한 자리밖에 안 됐어요. 최종 득표율이 8.61%, 최종 순위는 권리당원 5위, 여론조사 6위, 그리고 대의원 투표는 7위까지 하락했어요. 이런 모습, 야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에 맞는 겁니까? 이게 대의원들이 투표에서 7등이 됐다는 거는요. 조직이 움직였다는 소리입니다. 즉 지도부가 쉽게 얘기하면 사인을 줬다는 소리죠. 그래서 떨어뜨리라 무조건 6등까지 떨어뜨리라 이렇게 지령이 하달된 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봉주 후보도 사실 우리가 뭐 이 자유우파 정당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뭐 적절한 후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이재명 일당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후보였죠. 원외 후보로서 김두관 후보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그걸 잘라내는 걸 보면 아, 이 당은 이재명 사당화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특히 지금 전현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형이 원래 치과의사고 남편이 부장판사 출신이었죠. 예. 치과의사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사법시험 해석했고 또 부장판사 출신 남편과 있다가 판사 출신 남편이 또 안타깝게도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안타까운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입이 그렇게 걸어서 되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검사 탄핵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이 그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런 다음에 순위가 수직 상승했어요. 범죄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명백한 명예훼손 그것도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면책특권이라는 방패를 잇고 이런 식으로 막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요. 전현희 의원이 왜 이렇게 오버를 할까? 네. 이 오버액션의 배경이 뭘까? 네네. 그때 나온 기사를 보면 네. 이현주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하고 누가 5등 6등 하느냐. 맞아요.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 이현주를 제치고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살인자 발언입니다. 즉 민주당 유권자들이 전현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살인자로 매도하니까 5등 6등 할지도 모르는 후보가 2등으로 올라서 버린 거예요. 어허. 이게 지금 이 문제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막말을 해대면 순위가 올라가는.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고 김종필 총재가 이야기하셨어요. 말을 품위 있게 하고 품격 있게 하면 순위가 떨어지고 아주 막말하고 허반 말을 하면 순위가 올라가고 이게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의 수준입니까?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견 발표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 용산과 국민의힘이 사과하라고 한다. 제가 사과해야 되나? 전현희가 싸우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시민단체가 지금 고발했어요. 네. 두 건이나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명예훼손이다. 네. 모욕죄다. 네. 뭐 이런데 모욕죄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친고죄라고 예. 해서 김건희 여사가 쉽게 하면 고소해야. 네.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결국 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살인자 그리고 공산주의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피니언인 의견이냐 아니면 팩트냐 이런 부분을 지금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인자라는 얘기가 단순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사람을 직접적으로 고의로 살해했다고 하는 팩트를 담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욕이라고 해서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자의 어떤 시각,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서 그 이영풍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살인자라는 팩트를 본인이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예. 공론의 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살인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원회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국장을 살인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입증됩니까? 차라리 그 사건의 어떻게 보면 주범은 최재형이에요. 최재형. 응? 전현희 의원이 최재형 목사 호소인이 살인자였다고 하면 고개가 좀 끄덕끄덕할 것 같아요. 그 사건은 결국 함정 몰카에서 드러낸 것은 최재형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 응?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로 한 것은 본인이 입증할 수 있나요? 입증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저는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이도 불체포 특권이란 방탄막 쓰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이 전현희도 지금 보면은 밖에서 그 소리 한번 해봐. 국회가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한번 얘기를 해봐. 네가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말에 책임질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절대 그러지도 얘기하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국회의원 방탄복 입고 그런 모습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특권이거든요. 사실은 이 면책 상임위나 국회 활동 과정에서 발언한 거에서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사실 그 40여 년 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국회 안에서만은 좀 발언을 자유롭게 해주자는 측면에서 취지된 그 어떤 그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MBC 기자조차도 삼선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 대통령 뒤통수 대놓고 막말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언론 자유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시대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면책 특권 이거 제고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난 그 4월 10일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신청할 때 국회의원 특권 포기 각서 다 썼습니다. 다 썼죠. 이영풍 기자님도 신청할 때 쓰셨죠? 저는 그거 쓰고 플러스 덤으로 세비도 50%덜 받겠다고 선언했어요. 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이제 또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이게 모금할 수 있는 이게 그 출판 기념회 이런 부분도 하지 않겠다고 결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음으로써 정치 개혁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선언했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국민의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 국회의원들 다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그거 했습니까? 안 했죠.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말하는 거예요. 예. 이 면책 특권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부분은 헌법 개정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비추어서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독일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른바 그 김성환 의원 국시 발언과 관련된 판결에서 면책특권이 인정되긴 합니다만 그 한계가 있다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사안이 그 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살인자라는 말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엄청나게 불쾌하죠. 내가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보고 살인자라고 한다. 이거는 거의 허위사실에 의한 선전선동인 겁니다. 그래서 6등 하던 사람이 2등이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즉 민주당 내부의 강성 팬덤을 자극해서 6등 최고위원 탈락할 뻔했는데 2등으로 올라서는 그 결정적인 분수령이 그 살인자 발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참. 정말 좀 황당하다 못해 정말 기괴하다. 예, 기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후보를 weird, 기괴하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를 했는데 이건 기괴한 걸 넘어서 오싹하다 그런 느낌 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살인자라는 발언을 어떻게 네. 국회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것도 고함치면서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살인 의도가 느껴지는 발언 같아요. 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방송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것인데 이 살인자 발언은 너무나도 섬찟하죠. 참, 네, 정말 어이가 참 없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 15%도 채 얻진 못했습니다만 김두관 후보, 김두관 후보가 그래도 뭐 좀 제정신인 발언 좀 유명한 베스트셀러 심리학 책 중에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우리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님 책도 있습니다만 김두관이 뭐라고 했냐면 다들 쉬쉬하지만 이재명 10월 달 형사 판결 선고에 대해서 당내에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데 다가오는 10월에 이재명이 유죄 판결 나고 깜빵 가는 겁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재판이 결심 공판이 9월 말 10월 초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위증교사, 그 다음에 하나는 공직선거법. 자, 이 두 재판에서 이제 그러면 결심 공판이 있고 통상적으로 한 달쯤 지나면 1심 선고가 나거든요. 그럼 10월 중에 1심 선고가 두 재판이 다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어허. 당선 취소형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당 후보가 구속될 수도 있고 또는 당선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럼 본인 당선 취소뿐만이 아니고 3년 뒤에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430억도 내놔야 돼요. 어허. 그럼 여의도 당사 팔아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비자발적 천막 당사 시대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김두관 후보가 한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어제 그 전당대회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아하. 김두관 후보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하. 박수는 치는데 아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하.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눈치만 보면서 환호하고 그리고 그 개딸 등 강성 팬덤들은 난리가 나고 그리고 연설하다가 거의 끝난 지점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사라지는 정봉주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 제정신이 아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면은 이런 상황이 저희는 기괴하다, 좀 섬찟하다 했는데 한마디로 그로테스크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말. 보면 좀 뭐 영화에서 보면은 네. 사이비 종교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단의 집회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가 그런 배경을 두고 사교 집단 호텔이 그런 집회를 하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체크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체크아웃은 네 마음대로 못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독일 예. 나치도 저런 식으로 총통을 뽑았어요. 그렇죠. 히틀러를 그래서 하일 뽑았어. 히틀러가 이거는 하일 이재명 같아요. 딱 이게,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그게 지금 우리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이제 그 흑백 필름을 칼라로 다 전환해 가지고 예. 그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예. 보면 정말 섬찟하거든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어떤 독일의 어떤 지역을 갔는데 거기 언덕이 큰 언덕이 있는데 거기 인근의 주민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수천 명이서 히틀러에게 막 경례를 하면서 그죠? 추종하는 그 장면 보면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2차 대전 발발하면서 독일 남자들 다 전쟁터 끌려가가지고 갔어. 예. 특히 소련군으로 체포된 포로로 간 사람들 시베리아에서 다 몰살당하는 예. 그 비극을 생각지도 않고 그 히틀러에게 인사 안 하고 경례하는 그 집단 광기 그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히틀러의 최후가 어떻게 됐죠? 자살이죠. 자살 후 화형. 그렇습니다. 참 그런 광기 어린 정치 집단의 최후는 결국 몰락이죠. 그리고 정치적 몰락을 떠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고
괴벨스가 앞에 떠들므로써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을 했었는데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독일이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었습니까? 사실 그때 그 전쟁 끝나고 나서요. 네. 독일군 예. 남자들이 서쪽으로 잡혀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거의. 음. 근데 동쪽으로 소련군에 잡혀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현장에서 모스크바까지 걸어갑니다. 아, 그 소련군이 소위 말해서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한 거예요. 예. 소련 국민들에게. 걸어가면서 상당수가 죽어요. 아, 식사도 못하고 걸어가니까. 그리고 모스크바를 또 시내를 순회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소련 국민들에게 예, 예. 승전의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 스탈린이 그 짓을 합니다. 참.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전부 열차에 실어서 시베리아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시베리아 그 수용소 가서 거의 다 죽습니다. 아, 참.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약간 집단 광기가 보이는 어떤 저런 비판을 받는 식으로 선출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미래에 절대 이롭지 않다. 저건. 그렇죠. 뭐 민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물론입니다. 정말 네. 섬찟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전현희가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근데 거기에 민주당이 책임이 없습니까? 더불어서 그런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심지어 경기지사 시절 자기 비서실장마저도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은 그 논리라면 연쇄 살인마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인터넷 채팅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올라와요. 예, 예. 그러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한 것, 이 허위사실 적시입니다. 예. 그럼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서 그동안 자신을 도왔던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이나 전현희 의원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야기 안 하지?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좀 황당한 게 어제 이제, 이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나의 유일한 이념은 먹사니즘, 먹고 사는 먹사니즘이다 라고 하고 이 먹사니즘의 뿌리는 김대중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신이 뿌리 내리고 살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사전은 아들이 홀라당 팔아먹었는데 뿌리가 뽑힌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일단 사전은 1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네. 커피 프랜차이즈 업자에게 팔렸어요. 네. 팔렸는데 그 이후에 정청래 의원 등이 이제 군부를 떼었죠. 국비, 서울시비, 마포 구비로 이걸 다시 사들여서 문화재로 만들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DJ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선출 수락 연설에서 네. 뭐 DJ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일본에 가서 한일 관계 물꼬를 튼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 사실은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럼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항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용단을 내린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뭐라고 합니까? 토착 왜곡. 지금 이번에 그 광복회 사태 보셨죠? 민주당 박찬대 김구기념관 가서 거기 또 서 있잖아요. 뭐 조국, 뭐 용해인, 이현주 다 서 있잖아요. 말로는 DJ 정신 계승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토착 왜곡, 반일 감정 자극해서 한일 관계 파탄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수락 연설에서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납시다, 영수회담에서 만납시다, 한동훈 당대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받을 수 없는 조건. 지금 그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뻔히 보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왜 하자는 거야? 만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과
말의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정성에 문제가 많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목사니즘의 뿌리가 DJ 정신이면은 지가 목사니즘이란 걸 만드는 동안 DJ 사저라도 한번 방문해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그 뿌리의 고향을 한번 찾아가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뭐 김경수 복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경수야 내가 복권 좀 시켜달라고 했다 이거 딱 거짓말로 나왔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냥 돌아서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저런 말을 할까?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굉장히 높죠. 옛날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아나부터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올해 초에 그 본인들 민주당 공천 다 하고 나서 이거 공천 이거 힘들어. 민주당 당대표 이거 3D 직업이야. 누가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진짜인 줄 아냐? 홀라당 나와가지고 이게 다 정말 납득이 정말 안 되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김대중 정신, 목사니즘의 뿌리는 김대중 정신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8.15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민주당이 들썩들썩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대중, 도요다 다이긴조 라고 하면서 일본에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 일왕, 일본 천황을 만나서 천황폐하라고 불렀고 그리고 일본 J-팝을 비롯해서 그때 일본 문화 다 개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김대중이 그러면 친일파고 나라 팔아먹은 인간이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날 그 재임 시기에 한일 간의 문화 교류에 결정적인 물꼬를 텄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가서 뭐 좋아서 뭐 일왕에게 천왕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다 국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국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그 일본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아하. 그 신주쿠에 가면은 우리 한국 식당이 많잖아요. 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식당이 많이 와서 매출도 오르고 한일 간의 문화 교류도 되고. 어허. 근데 그 뒤에 완전히 문 닫아 버렸잖아요. 아. 특히 문재인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신주쿠가 그냥 어두컴컴했습니다. 예.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교포들이 실질적으로 느끼죠. 예, 느끼는데 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뭐 자기의 먹사니즘 뿌리가 DJ라고 한다. 뭐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나이하게 말씀드리면 구라 같아요. 구라. 완전히 믿을 이구라?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김구라는 요즘 뭐 이렇게 골프도 치고 하던데 이구라도 골프든 시간 쳐놓고 같이 쳤던 사람은 나는 몰라. 스크린 골프장이었어. 예를 들자면. 야, 나 참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참. 그리고 어려운데. 그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 관련 발언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제 우리가 1인당 GDP가 일본을 거의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절대 용서는 할 수 있으나 잊진 않죠.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지는 않는다. 이 정신인데 굳이 일본에 대해서 뭐 발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력이나 국력이 엄청 올라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일본에 대해서 어떤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 부분이 빠진 것은 야 일본 우리 이제 너희들한테 자신감이 많아. 우리 떳떳하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반증이에요. 근데 그거 꼬투리 잡아서 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또 토착 외고 심리가 발동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민주당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수세적이고 위축적이고 그런 감정을 가질 거예요? 이제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8.15기 때문에 또 짧게나마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는 자유우파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 저희가 다 압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살짝 좀 아쉬움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영풍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어떤 1인당 국민 소득을 넘어서 올해 일본의 수출 총액보다 대한민국의 수출 총액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의 발로이고, 더불어서 신냉전주의 체제가 지금 다가오는 가운데 자유주의, 한미일 이 큰 이 자유우파의 진영,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러시아, 중국, 또 북한 이런 거에 블록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우방을 또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다지겠다는 그런 큰 세계사적 흐름이 반영됐다라고도 맞습니다. 평가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80년 전만 해도요, 약 100년 전만 해도, 8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항공모함을 수척 가지고 예. 태평양을 주름잡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무로 만든 목선 정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때였잖아요. 국력이 그랬지만 예. 또 그래서 나라도 빼앗기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7군단, 육군 7군단이 가지고 있는 K-12 전차와 K-9 자주포만 해도요, 그 화력만 해도 프랑스, 독일, 뭐 스웨덴 뭐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절대 위축되거나 수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지난 프랑스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MZ세대의 어떤 그런 자신감, 생기발랄함, 금은 동메달, 사실 은메달이 제일 안타깝죠. 동메달은 그래도 어휴, 동메달 땄다 하지만 은메달을 하면서도 아쉬움도 있지만 당당한 그런 즐기는 모습,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이번 8.15 경축사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으로 투영됐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참 대한민국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뿌리부터 스스로 자해행위, 자살행위 하는 그런 정치 세력 때문에 정말 경제는 인류, 행정은 이류, 정치는 삼류를 넘어 사류라는 소리 듣는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번에 그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으로 그냥 5, 6가 아니고 그냥 그 16까지 뚝 떨어졌어요. 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예선 탈락이지 이게 진짜. 아, 정말 인간들이 넘어야 될 선이 있지. 그게 지금 뭐야, 그 민주당 일각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학적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지난번 그 2년 전에 그 대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이슈. 그 쇼핑몰 이슈. 아, 가령 저 특정 지역에 네네. 대형 쇼핑몰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당시 그 국민의힘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해당 지역에 가서 대형 쇼핑몰을 짓겠습니다라고 맞습니다. 했어요. 예. 했는데 그게 뉴스 기사화 됐었습니다. 맞아요. 예.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는 정말 쇼핑몰이 없나? 백화점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예. 그랬더니 그 댓글에 기가 막힌 댓글이 있었어요. 저 사실 이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인데요. 서울에서는 대형 쇼핑몰 들어갈 때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나요? 맞아요. 그거 정말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우파 활동을 하는 분이 글을 기고한 게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자꾸 못 살아야 돼.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야 표가 되는 정치 세력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죠. 촌철살인의 어떤 칼럼을 썼습니다. 일당 독재 폐해 아닙니까 그게? 그게 바로 지금 민주당 등등 그 좌파 세력을 지배하는 역사 인식이에요. 예, 지금 유권자들이 자꾸 못 살아야 빈곤해져야 표가 되는. 예, 우리 봄이 좋아요님 헐 했는데 진짜예요. 이 호남에 가면은 스타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스타필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뭐 BMW 전시장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거기 뭐 쇼핑몰이 수십 개가 들어있다라고 했더니만 거기에 사는 젊은 친구가 입장료가 얼마예요? 이런 글을 진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악질적이냐면요. 그 해당 지역의 정치 권력을 주무르는 자들, 해당 지역의 어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그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왜 빈곤해졌나? 계속 자학적인 역사관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자라났을 때 굉장히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아, 정말 면허 시험장도 없나?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시험도 운전면허 또 따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주당이라든지 유럽의 좌파들도 자기들이 유권자들이 자꾸 빈곤해져야 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임대주택 준다. 기본소득 준다. 다 해준다. 그러니까 표 찍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에 따른 과실도 가지고 오고 그런 어떤 선순환적 구조가 아니고 나라가 다 해줄 테니까 야 그냥 나한테 표만 줘. 이런 전략. 그게 바로 공산주의 전략이고 사회주의. 다른 사람들 그게 조국이 아닙니까? 이게 패션 좌파, 강남 좌파 모든 국민이 영이 될 필요 없다. 그냥 까제 깨구리 붕어로 살고 가계붕이 돼도 행복하기만 되어도 된다. 대신에 내 아들 딸은 영이 돼야 된다. 내 아들은 로스쿨 가가지고 법조인 돼야 되고 내 딸은 의대 가가지고 의사가 돼야 되지만 너네 애들은 그냥 까제 깨구리 붕어로 5평짜리 임대주택에 살아도 된다는 것이 좌파의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월급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월급이나 국가 보조금 받는 사람으로 살아라. 응?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국가 보조금의 노예가 되는 평생을 나는 왜 월급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월급 주는 사람들 공격하잖아요. 노랑봉투법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유권자들이 알고 그걸 깨줘야 되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이걸 깨지를 못하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저런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귀염케알님, 최 변호사님 맞아요. 면허시험장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호남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호남 쪽에 면허시험장이 없는지 여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정말 저는 충격을 넘어 공포인데요. 만약 저게 실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여. 예, 정말 대전에는 코스트코 있죠. 그런데 그 전남 전북에는 코스트코도 없고 스타필드도 없어요. 예, 정말 그거는 제가 확실합니다. 정말 한 당에 한 정치 세력에 수십 년 동안 표를 주다 보면은 거기에 포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 살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게 특정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행복한 것 같지만 외부에서 보면 저게 갈라파고스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양현님 면허시험장 있죠. 그래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또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또 대한민국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또 호남인 것이고 거기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또 어떤 정치적 편향이 심해지면은 특정 정치 세력의 포로가 된다는 것 저희가 또 짚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벌써 9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방통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이 최민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해서 이틀 만에 일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행정부를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무도한 일, 그 자체가 헌법 파괴적 행위 아닙니까? 지금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결국 MBC를 민주당 세력의 스피커, 확성기 매체로 계속 두고자 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 전략 전술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며칠 안 남은 민주당 추천 박문진 이사들 3명이 법원에다가 그 가처분을 신청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효력 정지. 그렇죠. 효력 정지 가처분. 이제 임원 잘라가지고 새로 이제 임원하는데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했죠. 그게 일부 좀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예. 신임 박문진 이사들이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어떤 결정이 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시기에 추천되었던 민주당 출신 박문진 이사들이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즉 민노총 출신 안영준 사장을 내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 뭐 인사청문회 또는 상임위에서 벌이는 이 일련의 어떤 이런 어떤 전술들은 MBC를 그냥 민주당 손아귀에 딱 놓고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청문회를 새벽 2시까지 합니까? 저건 요즘 그 검찰 수사에서도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할 때 내가 내일이라도 가야 되고 뭐 한다고 하면은 오케이 나 오늘 다 하고 갈게요. 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차장검사한테 가가지고 도장 받아야 야간 심야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새벽 2시까지 앉혀놓고 그래서 김태규 그 영상을 보면 김태규 직무대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을 한번 이렇게 잠이 오니까 아침 9시에부터 나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있어 보세요. 식사 시간 빼고. 한두 명도 아니고 벌떼같이 불러가지고 당신 뭐라 하고 하면은 제정신이겠어요. 지금? 이거 완전히 손을 한번 따갔다고. 네. 그 자세가 뭐냐고 하면서 네. 그 YTN 출신 노종면.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고문하고 있구나. 픽꺽솥 아니에요? 픽꺽솥.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아니에요? 이거는 청문회가 아니고 고문장이다. 그래서 고문 청문회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또 영상들을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영상이 답변을 또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은 실컷 이야기하고 답변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예. 그럼 청문회가 뭡니까? 영어로 청문회가 히어링. 들으려고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을 불렀는데 듣질 않고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발언만 쏟아내는 그게 무슨 청문회예요 그게. 완전히 고문 청문회예요 이거는. 청문회 히어링이 아니고 스피킹 대회 스피킹 only. 네. 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런 청문회를 왜 하냐고요. 근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전 제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거. 제명해야죠 저거는. 정말 한심합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저희 우리 귀염님께서 네이버 검색까지 하셨네요. 광주 면허시험장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고 2026년부터 시작한다. 현재는 나주 면허시험장을 사용 중이라고 참빈나리님께서 우리 팩트 확인해 주셨습니다. 구독자님들 대단하시네.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이 방통위에서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방통위에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MBC, KBS 이사진과 관련되는 어떤 결정을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소송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 양측에서 재판 소리가 다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진술한 내용은 재판에서 진술을 하고 할 때까지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 쪽에서 답변하는 것을 재판정에서 진술하기도 전에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최민희를 비롯한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 게 맞아요라고 질문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 방통위 측이 낸 변론서잖아요. 예. 일종의 변론서인데 이 변론서는 사실 재판부로 가서 재판에서 다툴 때 입장을 담은 변론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최민희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방통위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그렇죠. 빼돌렸거나 그렇죠. 또는 중간에 가다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샜거나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해당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변론서가 저 민주당 쪽에 넘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완벽한 변론을 할 수가 이 변호권이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들고 흔들어요. 그 상임위 자리에서. 이런 국회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변론서가 최민희 손에 가는 것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죠. 중간에 누가 빼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들고 흔드는 최민희는 또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답변도 민주당 의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 재판에 유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단답형으로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예스와 노로 답변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짠 거지. 예스 노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MBC 노조가 고발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3노조. 제3노조 자유우파적 성격을 가진 직원들이 가진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인권적 청문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따끔한 질타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정이 훌쩍 넘어가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면서 눈이 반쯤 잠겨가는 것 같다. 그 전날 을지훈련 때문에 잠도 못 잤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밤 새워가지고 2시, 3시까지 불러서 하는 말이 계속 과방위원장에서 하니까 김태규 부위원장이 제가 그래서 지금 2시 15분인데요 하니까 민주당 의원이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김태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니까 아니 민주당 하라는 답변만 하세요 라고 하고 김태규 위원장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드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고문을 당한다고 느꼈을 만한 건 아닙니까? 이런 인격 모독적인 걸 넘어가지고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반인륜적 직권남용적 청문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그 MBC 제3노조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재판 간섭 혐의로 예. 고발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 이런 어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날 표정을 보면 예.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에요. 예. 119가 와서 모시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김태규 민주당 같았으면은 그냥 쓰러지는 쇼라도 했을 것 같아. 쇼잉을 분명히 했겠죠. 예. 김태규 직무대행은 끝까지 버티는 예. 그 과정에서 뭐 얼굴도 이렇게 감싸고 예. 하는데 사실은 청문회가 아니고 고문장입니다. 예.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그거는 정말 끔찍하죠. 정말 지금 우리 댓글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이슈의 제목은 최민희 제2의 현근택인가 이런 제목이 아니었었습니까? 현근택이 이재명과 관련되는 피고인의 변론을 하면서 외부로 노출되지 해서는 아니 되는 형사재판 기록을 유출해서 당에 갖다 줬고 그런 내용을 본인이 방송에서 직접 얘기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은 형사소송 자료를 변론이나 소송 목적 외로 유출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번도 물론 이것이 형사 처벌과 관련 걸 넘어서 행정 사안입니다만 그 중에서 상당수는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법률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법을 지켜야 될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위법적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이게 처벌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꾸라지처럼 살 빠져나가면서 지금 저런 무지몽매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완전히 청문회가 아니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고문장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저도 다른 때는 좀 뭐 별로 사실 상당 부분 제가 덜 흥분하는데 제가 오늘은 참 이슈 하나하나가 정말 열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진행지를 제가 좀 찍고 있습니다. 이걸로라도 해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지. 정말 이런 청문회 정말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진짜 정말 도대체 뭔지 싶은데요. 지금 네네. 저희가 이 부분 지금 8.15 광복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정말 이것도 참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나? 이종창 광복회장 알고 봤더니만 김건희 여사에게 함정 수사하듯이 명품 가방을 제공해서 김건희 여사를 곤란에 빠뜨렸던 최정희 몸담은 체제선전, 북한 체제선전했던 통일TV의 창립 멤버로서의 상임 고문이었다는 점이 뉴데일리 단독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고문이네. 정말 모든 게 고문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요.
그 민경우 씨라고 한 10여 년 전에 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 했던 분이 예. 있습니다. 완전히 그 극좌 세력에서 지금 전향을 해서 우파 세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주사파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주사파 세력이 드러내놓고 반체제 운동을 하는 조직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TV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TV는 지금 폐방됐습니다. 해방됐어요. 예. KT에 있었었는데 내용 자체가 사실상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 고무하는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이런 그런 냄새가 있었기 때문에 KT에서 차단해 버렸어요. 2019년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 통일TV가 창립을 해요. 예. 그때 대표가 한겨레 신문 사진기자 출신이었고 최재형이 부사장입니다. 부사장. 예. 최재형 아시죠? 목사 호소인 네. 최재형이 부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민경호 씨의 말에 따르면은 이 최재형이라는 자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북한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앉을 수 있는 통일전선 부위원장 맹경일과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맹경이라고 사진 찍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가 최재형인데 이런 자가 통일TV의 부사장이었고 창립식 할 때 상임 고문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상임 고문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통일TV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조선중앙TV를 마구 그냥 방송 송출하는 바람에 폐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TV의 상임 고문을 이종찬 광복회장이 했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해서 통일TV가 폐방이 되니까 그 무렵이었습니다. 최재형이란 목사 호소인이 저도 목사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진짜 목사 호소인이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가지고 통일TV 이거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통일TV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는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그 행정관이 그거를 확인해 본 다음에 이거는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팩트죠. 이런 인간들이에요. 거기에서 통일TV에서 개국할 때 처음부터 최재형이 하고 상임 고문했던 인간이 상임 고문에 내 이름 올렸던 사실을 모른다. 이종찬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모른다고 몰라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임 고문인데 어떻게 그 통일TV 부사장을 몰라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통일TV의 사장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겨레 신문 사진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도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야, 얘네는 그러니까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다 미국하고 뭐 국적에 영주권에 북한에 자꾸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근데 하는데요. 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또 DJ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했잖아요. 국정원장 했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먹고.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회장으로 취임했더니만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작자를 계속 자리에 둬야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사퇴해야 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특히 이번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장 그 파문 사태는 결국은 이제 언론 보도를 쭉 이렇게 시계열 분석으로 보면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들이 밀었던 후보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목리 부리는 거 아닙니까? 목리 부리는 거. 그 사람들이 떨어진 이유는 자명해요. 점수가 안 돼서. 탈락한 겁니다. 김영석 교수가 제일 점수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또 결정적으로 보면 그 5명에 들어갔던 한 사람 A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A 교수를 또 이종찬 광복회장이 최고 인터뷰 점수를 줬어요. 82점. 김영석은 52점 주고. 그런데 이 A 교수에 대해서 또 뉴라이트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서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민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후보자 추천 위원회에 의사 결정하는 사람이 후보자 5명 중에 1명을 사실상 추천해서 밀었다.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됐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네, 나 정말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다 한다라도 그런 식으로 어떤 세상을 혼돈하게 해서 그게 진정한 불공정 아닙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8.15 광복절 날 예. 별도의 또 기념식을 자기들끼리 효창공원 예. 김구기념관에서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뭐 박찬대 민주당 뭐 당대표 직무대행, 조국 당대표 조국 뭐 나와 있어요. 용해인, 이현주 쫙 맨 앞자리에 광복회가 보도자료를 내어서 이번 행사에는 정치권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하지 못합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저기도 거짓말이에요. 맨 앞줄에 앉혀요. 맨 앞줄에 앉히고 이종찬 광복회장에 걸어서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거의 대통령급이야. 그렇죠. 본인이 대통령으로 착각하나?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상황이라고 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아들이 대통령의 아주 절친이면 발언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네. 본인이 대통령이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 정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지금 반발해서요. 이미 그 앞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하라는 집회를 한번 했고 네네. 이번 주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오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단체 중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독립유공자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독립기념관의 후보를 추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특혜 아닙니까? 지금 광복회에 대해서 이번에 이종찬 사태 때문에 어떤 여론이 일고 있냐면 우리 이미 광복됐는데 광복회가 이제 왜 필요해? 그렇죠. 광복회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연 25억가량이 들어간대요. 광복회장은 광복회원들이 선거를 해서 뽑는 것인데 국고보조금이 들어가요. 25억이. 근데 왜 우리 세금을 저런 광복회에 내야 되느냐. 그렇죠. 국고보조금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만 주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광복회 외에 그 돈을 나눠서 다른 데도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지금 사실 월남전 참전자회 그 용사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유족들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이 쥐꼬리만 해요. 예. 차라리 그런 돈을 그런 데 써야지.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한테. 지금 현재 보훈부 쪽에서 그와 같은 어떤 움직임이 제도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독점적 권한이 있으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듯이 지들만이 어떤 후보 추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권한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 광복회가 이권 카르텔로 변질됐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광복회장의 개인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지 않습니까? 광복회 권한에 사유합니다. 예. 이종찬 광복회장은 즉각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국정농단이 아니고 광복회 농단이네. 맞습니다. 야, 정말 참 그렇습니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해 나가야 될 그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주말 동안 저도 기사를 보고 또 신문을 우리 아침에 이슈로 뭘 할까 하는 과정에서 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었는데 정말 우리가 멜콩TV와 이영풍 기자님이 했던 우리 유경수 여사님 추모 기념 콘서트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는 내용이 잘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알랑들롱도 돌아가셨어요. 알랑드롱도 세기의 미남 알랑드롱이 9세? 예, 88세. 88세.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태양은 가득히 진짜 멋졌죠. 물론 저희 아버지
벌 때는 정말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때는 사실 조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한테 인기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한 세대를 풍미하셨던 그런 어떤 세대가 가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이재명의 한때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때도 사법부의 판단과 함께 지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권 카르텔 이런 부분 정말 독립유공자 제대로 된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는데 거기에서 정말 한자리 해가지고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분들 정말 독립유공자 어떤 그 단체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지난 우리 8.15 또 콘서트를 비롯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영혼의 양식 한번 우리 이영풍 기자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멸콩 TV 같은 매체도 있고 이 멸콩 TV를 보시면서 울분을 쏟아내는 아까 저 댓글 쏟아내신 월남전 참전자회 용사님들 같은 분들이 그동안 희생과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처럼 젊은 세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이 불면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영풍 기자님과 하면은 이 풍이 정말 이 가을 바람으로 시원하게 몰아내는 이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댓글에도 보면은 이영풍 기자님 보려고 우리 멸콩TV 온다라는 말씀도 계시는데요. 멸콩TV 저희 29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많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가입까지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멸콩TV의 이 엄선된 또 아주 금과 같은 정말 좋은 컨텐츠도 독점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은 다른 유튜브, 다른 언론에도 저희가 방송한 특종 단독 내용을 인용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멸콩 라이브입니다.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앙키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조금 더위가 누글뜨려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게 여름 장군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 많이 드시고 소금도 한 점씩 드시면은 또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 정말 10월 달이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긍정 에너지 받고 갑니다. 우리 오늘 받은 에너지로 한 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영풍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